따따라다 따따따따따라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소. 사일남 송선생이라 하오. 먼 길 찾아오시느라 고생했소이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소. 이웃집 이기적인 아줌마가 우리 집 테라스를 쓰고 싶다고 떼쓰는 이야기라 하오. 작년 결혼, 올해 초 신축 빌라에 이사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에 살다가 외진 곳이라 가격 생각해서 빌라 신축으로 이사했는데 4층이고 베란다 지나서 나가면 테라스 있는 곳으로 선택했는데요. 1층은 주차장이고 분양할 때 둘러보니 2층은 해가 잘 안 들더라고요. 오늘 점심에 초인종 울려서 보니까 2층 같은 라인 사는 아줌마라고 해야 할지 세댁은 아닌 것 같고 여튼 그분이셨어요. 문을 열자마자 본인네 집은 해가 잘 안 들어서 옥상에 빨래를 널려고 올라가니 5층 사시는 분들이 텃밭을 만들려고 흙이며 난장판이라고 여건이 안 되니 우리 집 테라스 좀 쓰자면서 그분 굉장히 당당해서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 집은 좀 그렇다. 여기는 우리 집이고 옥상처럼 공동 개방되는 곳도 아닌데 오늘은 그냥 본인 집 베란다에 널으셔라 했더니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테라스도 많이 넓던데 좀 같이 쓰자면서 말인지 똥인지 당연스럽게 같이 쓰자 하는 게 할 말을 잃었었습니다. 하하! 여긴 우리가 돈 주고 산 집인데 2층과 같이 쓰자는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우리도 일부러 테라스 있는 곳을 고른 거다. 했더니 저를 사람 참 쪼잔하고 이기적이란 투로 말하고 내려갔는데 제가 쓰게 해주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전혀 잘못했다 생각 들지 않는데 보통 테라스 같이 쓰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 집 테라스가 굉장히 크고 넓긴 해요. 테라스에 텃밭이며 바베큐 파티하고 할 정도로. 근데 왜 제가 옥상 못 쓰니까 우리 집을 개방해야 하는지 앞으로도 쭉 얼굴 보며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분이 이상한 거 맞죠? 테라스는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방 플러스 거실에 있는 베란다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빨래 널기 위해서 들어온단 말이 맞아요. 5층 분들의 옥상 사용은 원래 옥상은 빌라 내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맞지만 일정 공간을 나눠서 텃밭으로 사용하실 거라 미리 처음에 공지를 하셨고 합의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남의 텃밭이다 들어오지 말 것! 하며 침범하고 그런 것 없이 일단 옥상은 공동의 부분, 단 그곳을 202호, 302호, 303호 등등 짜투리 부분을 나눠서 텃밭을 만들고 빌라 사람 누구나 가서 사용하고 드실 분들은 따먹을 수 있다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나 같은 층분들 같은 경우엔 따로 넓게 테라스로 빠져 있으니 옥상 사용할 일이 잘 없게 되었고요. 우선 뭐 따로 후기랄 것도 없는 글이라 후기 같은 건 아니고 추가글을 쓰자면 베풀 말씀대로 저희 빌라 반상회는 따로 안 합니다. 다만 동이 3개가 있는데 각 동별로 동장님이 계시고 동마다 사람들 카톡에 초대돼서 하고픈 말들 하는 걸로 알아요. 쓰레기 버리는 거라든지 호수마다 전부 다 하진 않는 것 같고 자유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별사람 다 있는 거 새삼 알았어요. 이런 경우는 듣도 보도 못해서. 댓글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테라스 있는 층이 분양가가 더 비싼 것도 사실이고 저희는 분양 초기에 계약을 했고 본인이 돈 때문인지 먼저 고르지 못한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저희보다 입주를 늦게 오셨으니 저희가 좋은 층 먼저 고른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댓글 말씀처럼 분명히 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뭐라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 같은 층 사는 젊은 부부가 있는데 결혼을 일찍 했는지 유치원생 키우는 언니 동생 하는 친구가 있어요. 신랑 출근하고 집안일 좀 하다가 애기 유치원 차 오기 전에 우리 집에서 커피 한잔 하지 않겠냐고 불러 물어봤습니다. 2층 그분 성격이 본인 말로는 낯도 안 가리고 누구나 스스럼 없이 대하고 허물없는 성격이라던데 글쎄요. 본인만 그런 척 하는 거지 허물 없는 것과 예의 없다는 거는 한끗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글을 쓰다 생각해보니 이분 얼마 전에 야쿠르트 아줌마랑 신랑이 하는 것도 봤습니다. 아주머니께 마트에선 훨씬 저렴한데 한 병에 2,000원이 넘냐고 더 비싸게 주고 사 먹는데도 왜 서비스 한 번을 안 주느냐 애기들 먹는 작은 요구르트 하나 달라면서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나랑 엮일 줄 몰랐는데 여튼 사설이 길었습니다. 먼저 2층 여자 아침에 아무 말 안 하냐고 그랬더니 참 깜빡하고 있었다면서 언니한테 말해주려 했다면서 저도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줬어요.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 정도로 빌라 사람들과 자주 엮이진 않았는데 빌라 내에 유치원생 키우는 애기 엄마들이 있어서 무리지어서 잘 어울리기도 하고 애들 아침에 오후에 유치원차 기다리면서 수다를 떨거든요. 근데 그분은 나이가 분명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결혼을 늦게 하신 건지 아기를 늦게 가지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는 굉장히 어린데 그래서 아줌마라고 해야 할지 새댁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 건 이 점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러셨대요. 애기 빨래라 햇볕에 바짝 말려야 뽀송한데 본인 집에 해는 잘 안 들고 옥상은 난장판이고 해서 옥상에 내려다 보니까 저희 집 테라스가 넓은데도 안 쓰는 것 같길래 좀 쓰자 했더니 매정하게 굴었다면서. 자리만 나면 본인도 2층 마르고 위로 올라가고 싶다면서 테라스 있는 곳으로 이사와서 옮기면 저는 못쓰게 할 거라고. 저 말에 소름 돋는 건 왜인지. 에휴. 다른 아이 엄마들은 그분 말에 맞장구 쳐주고 싶었었는지 안 쓸 때 좀 쓰게 해주지 사용 중도 아닌데 애가 아직 없어서 나는 이해 안 되는 말을 하셨더라는. 지금 생각해도 이 말 뜻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애가 없어서 정없고 매정하단 뜻인지 애가 없으니까 애기 옷 볕에 말리는 중요한 걸 모르고 이해 못한다는 건지 이 친구도 저 말 듣고 황당하고 아무래도 다른 엄마들도 여론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 아무 말 못했다는데 이 친구네도 위치만 다를 뿐 테라스가 있는데 본인한테 요구하면 어떡하냐고 울상입니다. 그렇겠죠. 애엄마들 여럿이 모여서 제욕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말을 같이 듣고 본인은 거절하고 못쓰게 하기가 참 애매하겠죠. 그것도 같은 유치원생 키우는 입장에서 이해 못해준다 더 문매 맞을 거라며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끼리 서로 테라스 쓰게 해줘라 하고 싶었지만 그 중에 테라스 있는 층에 사는 분은 없어서 혹시 이 친구 듣고 나중에 서로 이 친구네로 같이 사용하자고 할 심산인 건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다음엔 제가 거절했으니 이 친구에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가지 상황상 이 친구네도 아니고 친하지도 않은 왜 하필 저희 집에 온 건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저는 그분이 옆으로 이사 올라오신다 해도 그분 댁 테라스를 쓸 생각이 전혀 들지도 않겠거니와 앞으로 저도 아이를 갖겠지만 해가 아무리 안 드는 집에서 아이를 키운다 하더라도 아이 빨래 널자고 남의 집 테라스 좀 같이 쓰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못할 이상한 마인드죠. 다행인 건 대부분 모두들 저와 같은 생각들이시군요. 곰곰이 생각해도 너무나 이상합니다. 이사 잘못 왔나봐요. 저도 울고 싶어요. 며칠 전에 드디어 일이 하나 터졌어요. 이번엔 그 이상한 아줌마가 같은 2층 친구를 데려왔더군요. 데려오더니 주절주절 길게 이야기를 하던데 결국엔 둘이서 그냥 테라스 좀 내달라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다루하게 거절을 했고 들어가세요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초인종 누르고 문을 두드리면서 저한테 젊은 가시네가 이기적으로 살아왔나 보네. 어우 싸가지 없는 년 이러고 내려가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나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일이 커져서 득이 될 게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녁을 맞이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노발대발해서 뛰쳐나갈 줄 알았던 남편이 의외로 냉정하더군요. 아주 침착하게 남편이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그러면 소금 뿌리라면서. 꿍했던 기분이 남편이 무표정으로 농담 던지면서 분위기를 바꿔주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다음 날을 맞이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참 부지런하게도 또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와서 또 똑같은 말 이야기하고 반복하고 저는 또 문을 닫고 또 저에게 험담을 하고 내려가고 이게 며칠 반복되니까 한날은 3층에 사시는 어떤 분이 올라오셔서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셨길래 2층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맨날 계단 내려가면서 502호를 그렇게 욕을 하냐면서 저희 건물은 4층이 없습니다. 나이스! 내 편 또 생기겠다! 하면서 신나게 그 아주머니의 만행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더니 비응신년 딱 한마디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계속 올라와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참 지쳤습니다. 지치고 피곤한데 저희 집에 출근하듯이 똑같은 시간에 올라와서 앵무새 마냥 맨날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화나서 그냥 네 누구세요 하고 얼굴 확인하고 문 열자마자 저번에 남편이 이야기했던 소금 그냥 갖다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문 닫고 인터폰으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씨발년! 들어오년! 뭐 이런 말들 주절주절 거리면서 몸을 털면서 내려가던데
소금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달콤한 자장가로 들리더군요. 그러고는 올라오지는 않고 제가 분리수거하러 나가서 마주칠 때 눈 한 번 흘기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함부로 탐내다가 벌 받으신 거예요. 200대고 39살 아주머니. 통쾌한 밤입니다. 아주 기분 좋게 글 적고 만들어 놓은 식혜 한 잔 마시고 잘 거예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 남편이 와이프 몰래 와이프 명의로 대출받아서 도박을 한 내용이라 하오. 안녕하세요. 30대 여자입니다. 글 쓰는 게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두서없어도 양해 바랄게요. 길지만 제발 읽어주세요. 남편과는 1년 연애하고 결혼하였고 결혼생활 1년째 임신을 해서 지금은 출산한 지 4개월째입니다. 우선 남편 누구보다 가정적인 사람이고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저보다도 훨씬 잘하는 사람이라 다들 진심으로 남편을 좋아합니다. 물론 저한테도 너무 잘했고요. 집안 살림도 옷 정리, 요리, 빨래 거의 남편이 다 했고 항상 맛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저부터 챙기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생겼을 때도 눈물 흘리며 기뻐했고 아이가 태어나고도 참 잘했습니다. 조리원 때부터 친정생활까지 제 옆에서 착실히 절 챙겼습니다. 조리원 동기들이 부러워할 정도로요. 누구보다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도박한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연애 때부터 제가 도박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미치도록 경멸하는 거 남편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자기 또한 그래왔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만약에 내가 바람피면 어쩌고 저쩌고 만약에 내가 도박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바람피면 둘 다 당근 이혼이라 얘기했었고 도박도 난 용서 못할 것 같다고 여러 번 말했었지요. 처음에 알게 된 건 임신 5개월 때였습니다. 자동차에 없던 기스가 심하게 나 있어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중 남편이 친형과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도박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한테 걸린 거죠. 당연히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알기에 어떻게 나올지도 알기에 싹싹 빌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맨날 도박해서 잃고 괴로워하면서 대출받아서 또 하고 하는 걸 자주 얘기해 줬었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유혹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옆에서 하는 걸 보고 듣다 보니 혹해서 자기도 모르게 시작하게 됐다고 절대 두 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제발 이혼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싹싹 빌어서 각서 쓰고 넘어갔었습니다. 각서 내용은 한 번 더 하면 이혼, 거짓말해도 이혼입니다. 그래, 돈을 잃은 것도 아니고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돈 욕심에 혹할 수도 있지. 100번 1000번 합리화해서 겨우 넘어갔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때가 처음이었는지도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용서해주면서 혹여 기죽을까봐 괜찮다고 앞으로 안 하면 되는 거라고 다독이고 제발 거짓말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부 사이 신뢰가 깨지면 끝이라고. 그 일이 있고 3주쯤 지났을까요? 지난 얘기 꺼내는 건 정말 안 좋은 거지만 그 이후로 자꾸 의심이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때 얘기하면서 짜증내면서 자꾸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정말 안 하고 있는 거 맞냐고. 처음엔 계속 미안하다 하고 다 듣고만 있더니 그날은 유독 짜증을 내더라고요. 진짜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왜 그러냐면서 그냥 촉 같은 거 있잖아요. 남편 자고 있을 때 휴대폰으로 카드 내역을 봤습니다. 현금 서비스를 계속 주기적으로 받은 내역을 보고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 이거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또 걸리면 사실대로 말은 잘합니다. 도박이었습니다. 울면서 나 중독인가봐.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잃는 것만 찾아야지 하다가 정신 차려보면 그러고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땐 충격이 커서 냉전히 꽤 오래 갔던 걸로 기억하네요. 집 근처에 도박치료센터가 있었고 자기가 먼저 자기 거기 다녀보겠다고 자기도 진짜 안 하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그러라고 했고 너무 다그치면 또 엇나갈까 싶어서 나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또 생각이 나서 흔들리면 나한테 말해라. 내가 붙잡아 주겠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타일렀습니다. 같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임신 중이라 이혼도 못하겠고 그러기엔 아직 남편을 사랑하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도박만 안 하면 정말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기에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기도 태어나고 저도 많이 무뎌져서 이제는 얘기 꺼내지 않으면 생각도 잘 안 날 만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출산하고 육아도 하면서 남편과 더 끈끈한 게 생기고 같이 우리 아기 보며 울고 웃고 더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월세 개념이라서 1년치 월세를 모아서 한꺼번에 냅니다. 얘기하던 중에 대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신용 등급이 낮아서 대출도 많이 안 나오니까 제 신용을 잘 쌓아서 전세 대출 받아 이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채무 관계도 없고 신용카드 한 번 안 만들었던 사람이라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너가 소득이 없어서 1금융에서는 안 나오지만 2금융에서는 대출이 나온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걸 그냥 통장에 넣어놓고 1년 동안 이자만 빠져나가게 해서 신용을 쌓은 다음에 1년 뒤 한 번에 상환해버리자. 그러면 신용도 확 올라갈 거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믿고 그렇게 제 명의로 인생의 첫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속였던 사람이지만 저는 남편 말이라면 콩이 바퀴벌레라고 해도 믿었었나봐요. 그리고 난 후에 애기 100일 지나고 남편과 아기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심코 대출이자 잘 빠져나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제 카카오뱅크 어플을 봤는데 돈이 없어서 계좌 내역을 보니까 남편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놔서 물어보니 앞전에 말한 회사 동료가 계속 도박을 해서 집안에 난리가 났고 돈을 빌려달라고. 아니 그러면 자기 이혼당할 것 같다고 사정을 해서 같은 아기 아빠 입장이라 빌려줬다면서 사실대로 말하면 제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서 말 못했다고 이번 달 말까지 주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엄청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얘기를 안 하냐? 네 돈도 아니면서 내 핸드폰으로 나 몰래 계좌에 이체를 언제 시켜줬냐 하면서요. 며칠 전 친형이 딸 앞으로 꼬박꼬박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카카오뱅크 오픈 통장 만들자고 비밀번호를 물어봤을 때 알려줬는데 그때랍니다. 정말 기가 차고 화가 났지만 이번 달 말까지 못 받으면 내가 받아내겠다고 화를 내고 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있으면 지금 얘기하라고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거짓말 하냐면서 지금 다 얘기하라고 하니까 절대 없다고 하는 말을 또 믿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4, 5일 뒤인가 아동수당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게 이번 달에 들어왔는지 확인하려고 제 계좌를 뒤집어던 중 제가 모르는 돈이 땡땡땡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내역이 또 남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고요. 물어보니 말하려고 했는데 진짜 까먹고 말을 못했다면서 사실 아기 태어나고 들어갈 돈이 많아서 부수입 신청해놨다고 하더라고요. 펀드 같은 건데 친한 형이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에 230만원만 주면 달달이 150까지 벌게 해준다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했다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미친 거 아니냐고 어떻게 내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내가 모를 수 있냐 하고 생각해보니 아기 어린이집 대기 신청 올리려고 어플 깔았었는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대서 남편이 집 컴퓨터에 제 공인인증서 깔아줬는데 복층집인데 컴퓨터방이 2층에 있어서 아기를 봐야 하니까 남편한테 맡겼었거든요. 그때 받은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에 질려버려서 그리고 나 몰래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소름 끼쳐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오늘도 10만원 수익을 봤다면서 자기 믿고 한 달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고 하네요. 필요 없고 당장 원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전화로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남편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얘기 좀 하자길래 무슨 얘기를 하려냐 드러나 보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울어요. 막 울면서 자기랑 그냥 이혼하래요. 자기 옆을 떠나랍니다. 그게 제가 살 길이래요. 뭔 소린지 똑바로 얘기하랬더니 처음 사실 걸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도박을 했고 누구 빌려준 것도 아니고 펀드도 아니고 그냥 다 도박이랍니다. 자기 앞으로 빚이 5천이고 자기 앞으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제 것까지 손댄 거라고 하네요. 제 앞으로만 대출이 1,000이에요.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자기 미친놈이고 쓰레기니까 자기 옆에 있지 말라고 하네요. 보증금 빼서 내 빚은 다 갚고 집에 있는 가구 가전들을 다 처분해서 다 저 가져가라고 그리고 딸이랑 저랑 엄마 집으로 들어가라면서 자기랑 이혼만 하면 저한텐 피해가는 거 없을 거라고 이사할 때 받은 대출까지 하면 네 앞으로만 7천이 넘는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니까 자기는 그냥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신경 쓰지 말래요. 욕하고 화내고 울고 하다가 나마저 지금 이 사람 손 놓으면 정말 죽어버릴 것 같아서 엄마 집으로 들어가 있을 테니까 노가다든 뭐든 닥치는 대로 다 해서 딱 1년 안에 급한 거 다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이혼은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고 했고요. 대충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집에 있는 물건들 급하게 다 처분했고 냉장고 하나 남았네요. 침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집에 바닥에 이불 깔고 셋이 자는데 정말 비참하고 억울하고 눈물만 납니다. 친정엄마 아빠는 당장 이혼시키고 싶지만 제가 당장은 이혼 못하겠다 하니까
저보고 그냥 참으시는데 그래도 정말 친아들처럼 잘 지냈던 사이라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궁지에 몰린 사람 더 몰아넣으면 안 된다며 감싸 안아주시네요. 엄마는 계속 우시고요. 신경 안 쓰고 진짜 그냥 이혼하고 싶었는데 아빠 없이 살 내 새끼도 걱정되고 1년만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이혼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고요. 이 사실을 친정 식구들만 알고 시댁 식구들은 모릅니다. 아주버님한테라도 남편 보고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일을 너무 빨리 쉬었다고 말하시네요. 만약 이혼하게 되면 아기는 데려오라면서. 남편도 개소리 하지 말라면서 끊었고 저한테 자기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시댁 식구들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우리 세 식구만 행복하게 살자고 자기가 꼭 다 돌려놓겠다고 또 웁니다. 계속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제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야 하고, 남편은 숙식 제공되는 데 가서 1년 동안 일하기로 했는데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싶고, 또 1년 동안 하는 거 지켜보고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 두서없이 써서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냉정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빼먹은 게 있는데 집 정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보증금도 다 못 받을 거라네요. 중간에 남편이 집세를 안 내서 까였대요. 그것도 이 사단이 난 다음에 어제가 돼서야 알게 됐습니다. 지 새끼가 태어났는데 집세까지 도박해. 친정엄마 옆에 안 살았으면 아기랑 저 이대로 길거리에 낳는 거잖아요. 그 생각하니까 또 못 견디겠네요. 주갑니다. 시부모님한테 제가 다 말씀드렸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버님은 전화해서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다고, 사람 새끼 아니니까 이혼하고 어떻게든 도와주겠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네요. 시어머님도 자식 새끼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우시고요. 어쨌든 보증금 빼서 제 대출 갚을 거고요. 이혼하기로 얘기도 끝냈고요. 당연히 아기도 제가 키울 거고요. 열심히 살아야죠. 봄이 왔는데 너무 춥습니다. 신혼집에 귀신이 사는 것 같은 기이한 현상이 있다는 이야기라 하오. 저는 작년 11월에 결혼했고 시가 친정 모두 가까운 거리에 전세 아파트를 구해 살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한테 그렇게 아끼자, 나 아파트 필요 없어, 부모님 도움 받고 싶지 않고 단칸방에서 우리 있는 만큼 가지고 시작하자 했지만, 아파트에서의 신혼 출발이 꿈이었던 남편의 고집과 시부모님의 따뜻한 성품에 바라시는 것 하나 없이 도움 왕창 받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문제는 자꾸만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남편 출근하고 저는 쉬는 날에 낮잠을 자는데 진동 소리가 들립니다. 휴대폰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몇 분 울리다가 멈춰요. 남편 퇴근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에게 자기 피곤한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며칠 지나고 같이 자는데 진동 소리가 또 울렸어요. 오빠 전화 받아 했더니 잠에서 깬 남편이 핸드폰을 보고는 나 아니야, 자기 거야 해서 내 거 보니까 제 것도 아니고요. 둘이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보다가 이게 그때 내가 말한 소리야 했더니 그제서야 남편도 겁먹고 같이 집안을 다 뒤져봤습니다. 안방 장롱, 잘 안 쓰는 작은 방 장롱, 부엌 베란다, 거실 베란다, 베란다 창고 등등, 심지어 침대 매트도 끙치하고 들어봤고요. 침대 아래에 절대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은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너무 무서워서 아주 혹시나 집에 침대 들인 지 한 달도 더 지났지만 우리 침대 설치 기사님이 깜빡하고 폰을 떨어뜨리고 가셨나 하며 되도 않는 생각까지 해가면서 결론은 아무것도 없었고 남편이 어머님께 전화 드렸죠. 우리가 살기 전에 이 집에 형님이 전세로 4년 정도 사셨습니다. 이사 가실 쯤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됐고 남편이 꼭 여기서 살고 싶다 해서 들어서 집주인 아저씨가 돈 많은 아저씨라 여기저기 신경 쓸 것도 많고 전세도 잘 안 빠진다 얘기하시며 이 집이 좋은 곳이지만 아저씨 사람이 좋아서 다른 곳보다 몇 천이나 전세를 싸게 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형님도 우리도 같은 금액으로. 아무튼 어머님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 주셔서 귀엽다 웃으시며 형님도 아무 문제 없었다, 너희 시아버지도 똑같이 10년 전에 자꾸 진동 소리가 들리고 어떤 날은 알람이 들린다고 했었는데 그게 여태 살면서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옆집이나 아랫집 윗집일 거다, 걱정 말아라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도 결혼 전에 아파트 2군데를 살아봤는데
이렇게 소리 들리는 건 처음 겪었고, 더군다나 진동 소리가 진짜 내 침대에서 울리는 것처럼 너무 크고 가까워요. 이 일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 이후로도 가끔 가다가 소리는 나지만 어머님 말씀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남편도 나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려고 남편이랑 누웠는데 부엌 쪽에서 방불 스위치 키는 소리 탁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둘 다 놀라서 서로 뭐야 하다가 남편이 먼저 주방으로 나가봤죠.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고 불도 그대로 꺼져 있고, 남편이 불을 킨 다음에 또 둘 다 집안 구석구석 살폈어요. 남편이 냉장고 소린가 보다. 제가 냉장고 소리 저런 건 처음 들어본다 자기야. 불 켜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어? 남편이 그건 그래. 맞아. 근데 아무것도 없네? 하고 둘 다 그냥 잤습니다. 다음날 남편 출근하고 혼자 주방에서 밥 먹으면서 냉장고를 봤는데 마그네틱 하나가 쭉 미끄러져 있었어요. 남편이랑 여행 다니며 산 마그네틱 20여 개가 5줄 정도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좀 무거워서 자석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자꾸 미끄러져요. 그 무거운 마그네틱이 바로 아랫줄에 붙여놓은 마그네틱이랑 맞닿아 있길래 혼자 속으로 어젯밤에 저거 부딪히는 소리였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뒤에 자다가 혼자 새벽에 갑자기 깼을 때 잠도 안 와서 멀뚱멀뚱하고 있는데 생각도 않던 그 스위치 소리가 똑같이 또 나더라고요. 해도 뜰 때였고 많이 어둡지 않아서 살금살금 혼자 주방으로 나가서 마그네틱을 봤는데 멀쩡해요. 그냥 냉장고 소리인가? 아니 뭐지? 혼자 생각하는데 결국 답은 못 찾았고 그 이후로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세 번째, 혼자 있는데 누가 대문을 똑똑똑 두드려요. 저 원래 혼자 있을 땐 겁이 많아서 누가 뭘 하든 어디서 오시든 대답 않고 어릴 때부터 조용히 집에 아무도 없는 척을 해왔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조용히 하고 바로 조용히 신발장으로 걸어가서 대문 밖에 보는데 옆집 대문만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한테 전화하니까 또 옆집이겠지, 너무 걱정 마 하고 무서웠지만 나는 똑똑히 들었기에 가만히 숨죽이고 대문에 귀를 대고 있는데 옆집도 조용하고 엘베도 조용, 계단 쪽도 조용. 항상 계단 비상문이 닫혀 있어서 누군가 열려면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들려요. 떨고 있는데 소리가 똑같이 또 나서 진짜 기겁하고 봤는데 또 아무도 없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얘기하고 수다 떨다가 잊혀지고 남편 퇴근하고 이래저래 또 끝났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오늘 남편 출근한 다음에 거실에서 TV 보면서 혼자 밥 먹고 TV 보다가 씻어야겠다 하고 바로 화장실로 직행을 했어요. 물을 틀자마자 안방에서 뭐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참고로 화장실은 한 개이고 화장실이랑 안방은 문이 니은자로 거의 붙어있다시피 하고 그만큼 가깝습니다. 화장실에서 문을 열면 안방 문이 반 정도 보이고 정면으로는 대문이 보이고 뭐 대충 그런 구조예요. 물 끄고 화장실 문까지만 가서 고개 쑥 하고 안방 보는데 아무것도 안 떨어졌습니다. 안방에는 진짜 깔끔하게 장롱 침대 끝이에요. 그리고 빨래 잘 마르라고 어젯밤에 건조대를 장롱하고 침대 사이에 두고 잤습니다. 건조대엔 수건을 널어놨었어요. 그리고 양말들 널어둘 수 있게끔 윗부분은 옷걸이처럼 생기고 집게가 20개 정도 대롱대롱 있는 거 혹시 아시는지? 그거에 양말 몇 켤레 접어두었고 건조대 맨 끝에 옷걸이처럼 생긴 부분으로 걸었어요. 머릿속으로 그려지십니까? 아무튼 빼꼼하고 봤을 때 수건이며 양말이며 떨어진 것 하나 없었고 집의 모든 창문은 다 닫아둔 상태였어요. 뭐지 싶어서 손을 쭉 내밀어 안방불을 켰는데 그 양말들 걸어놓은 집게 옷걸이 그 중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집게들이 몇 개가 흔들리는 겁니다. 저 진짜 무서워서 제가 잘못 봤겠지 하고 안방으로 발걸음 소리도 안 나게끔 조용조용 걸으며 들어갔는데 눈앞에서 집게 3개가 바람에 움직이듯 왔다 갔다 흔들렸어요. 장롱을 열어서 혹시 옷걸이에 걸어둔 옷이 떨어졌나? 보는데 그런 것 하나 없었고 빨리 씻고 나가야겠다 싶어서 후다닥 씻으며 눈은 계속 화장실 바깥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밝을 시간이니 안방불을 켜놓고 거실은 꺼놓고 해서 바닥에 그림자 같은 게 있던데 안방 쪽은 밝고 거실은 좀 더 어두운 색이었는데 안방 밝은 빛에서 뭔가 움직이듯 쓱 지나가는 것 같길래 뭐지 하고 다시 집중하는데
머리를 막 헹구면서 곁눈질을 보는데 딱 그때 사람 모양처럼 생긴 그림자가 동그란 머리랑 상체까지만 그 증명사진 찍으면 나오는 것처럼 그 실루엣에 쓱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집 7층이고 구름? 해라기엔 안방 건너쪽이 다른 동으로 막혀있는 구조인데 제가 너무 무서운 상태라 예민했던 건지 괜히 사람 모양으로 보인 건지 남편은 10시는 되어야 퇴근할 수 있는데 설거지며 청소며 다 뒤로 하고 집 앞에 있는 카페로 미친듯이 도망 나왔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해서 말하면서 혹시 집주인이 그래서 좀 더 싸게 준 건 아닐까라는 헛소리까지 해봤어요. 무섭겠다. 근데 자꾸 무섭다 생각하니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 누나는 아무 일 없이 몇 년을 살았는데 집에 문제는 없을 거야. 걱정 마 라고 했는데 요즘 피곤한 것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근무 시간도 확 줄어서 삶의 질이 수직 상승한 상태인데 그림자야 100번 양보해서 내가 너무 무서운 상태에서 보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쳐도 별 생각 없이 있다가 들리는 진동 소리나 똑똑똑 소리, 스위치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며 움직이는 빨래 찢개들도 다 갑자기 일어난 일들인데 안방에 팥 같은 거라도 갖다 놔야 하는 건지 기가 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써야 괜찮은 건지 좀 도와주세요. 주가 결혼 전 아파트 2군데서 살았다고 본문에 적었었는데 한 번도 소리를 이렇게 들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남편도 함께 원인 모를 소리를 들은 적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에 혼자 조용히 있을 때 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처음 있던 경험이라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얼마 전에 밑집에서 시끄럽다고 하던데 저 정말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조언 구하고자 글을 썼는데 이웃 세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고 느껴집니다. 주가 2번째, 층간소음일 거라는 말씀에 안심되다가도 혹시 모르니 조심하라는 말씀도 새겨 듣겠습니다. 예의가 아닌 줄 알면서도 조만간 있을 가족 모임에 형님을 뵙게 되면 이 집에서 사실 때 별일 없으셨는지 넌지시 여쭤보려고요. 하필 오늘 남편이 갑자기 회식이 잡혔다고 전화가 왔네요. 혼자 있으면 무서울 테니 친정 가 있으면 새벽에 데리러 온다고 해서 지금은 신혼집이 아닌 친정에 와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겪었던 기이한 일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내 기가 정말 약한가 싶기도 하네요. 다들 좋은 밤 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요.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 빠이.